네,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만민의 태양이고 김정일은 21세기의 태양이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양 은유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싶은 논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지도자는 태양으로 은유되어 왔는데 정치적 수사에서 태양 은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은 분명 하나인데 북한의 경우 김일성도 태양, 김정일도 태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지점이죠. 즉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김일성은 만민의 태양, 김정일은 21세기의 태양이라는 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우선 정치적 수사에서 태양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양은 플라톤 이래로 진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선의 개념, 그리고 빛의 은유에 대한 논의 등이 이 태양 은유를 다루고 있기도 하죠. 플라톤이 말하는 태양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감각들의 세계에서 최고 존재인 것처럼 선의 형상은 사유들의 체계에서 최고 존재이다. 태양 광선을 통해 우리 눈이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의 형상을 통해 대상들은 지성적인 것들이 되고 인식 가능한 것이 된다. 또한 태양은 사물들의 가시성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성과 성장의 원천이 되듯이 선의 형상은 사물들의 존재성과 실제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태양 광선의 빛을 통해 우리 눈이 사물들을 보고 인식하는 것처럼 사유의 세계에서 최고의 존재인 선의 형상을 통해 대상들을 지성적인 것들이 되고 인식 가능한 것들이 됩니다. 따라서 태양은 사물들의 가시성, 존재성,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태양이 없다면 사물을 보거나 인식하거나 사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플라톤의 동굴에서 죄수들은 태양, 즉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로만 세계를 인식하죠. 그래서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며 결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는 가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동굴의 비유에서 한 죄수가 쇠사슬이 끊어져서 동굴 밖으로 나가 드디어 태양과 사물의 실체를 직접 보게 되죠. 이 죄수는 그동안 동굴에서 실제라고 믿었던 그림자가 사실은 가상,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로 다시 돌아와 다른 죄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평생 그림자만 보아온 다른 죄수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양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자크 데리다는 백색 신화라는 논고에서 태양이라 유일하고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자연적 대상으로 이것 주위로 모든 것이 회전해야만 하고 태양을 향해 모든 것은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의 이미지는 이처럼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그것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죠. 빛이 충만할 때 빛은 진리가 출현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명약관하한 명백함을 창조한다. 빛은 정신에 대해서 도저히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동의를 압박하는 것이다. 빛은 빛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무한한 요소들이 자신에 참여하도록 한다. 빛은 소비되면서도 줄지 않는다. 빛은 공간, 거리, 방향, 고유한 명상을 창조한다. 빛은 대가 없는 증여이며 강제 없이 지배할 수 있는 계몽이다. 이렇게 한스 블루멘베르크는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써 이제 빛은 구원, 불멸에 대한 은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군주 혹은 지도자가 태양으로 은유되는 것은 최상의 은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구원의 빛이며 불멸하는 자이며
절대적인 지배자인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절대주의 군주의 상징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태양왕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의 영화 왕의 춤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왕의 춤에서 루이 14세는 무대의 중심에서 태양왕으로서의 발레춤을 직접 공연하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죠. 이것은 그의 태양과 같은 정치적 신체의 가시적인 발현이기도 했으며, 이에 반해 태양, 즉 군주에 대비되는 대중은 태양을 향해 기양하는 해바라기 꽃으로 은유되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태양 은유가 적합한 은유인지는 비판적인 숙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태양에 관한 논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땅 위에서 돌고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태양을 규정한 것은 오직 감각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속성만으로, 즉 땅 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태양의 속성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태양의 고유 속성은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졌을 때는 태양이 땅 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감각은 더 이상 재구시를 할 수 없고 태양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태양은 사실상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지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밝게 빛나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구름에 가리면 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인 사윗감 찾아 나선 쥐라는 것에서도 보면 태양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죠. 이 전래동화의 이야기는 너무나 귀한 딸에게 가장 훌륭한 사위와 결혼시키고 싶었던 쥐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쥐는 귀한 딸에게 햇님이 가장 훌륭한 사윗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님을 찾아가죠. 햇님은 높은 곳에 떠 있으면서 온 세상을 훤히 비춰주니 그 이상 훌륭한 사윗감이 어디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어렵게 찾아간 햇님은 저보다는 구름이 힘이 셉니다. 제가 아무리 햇빛을 내리 비추고 싶어도 구름이 와서 제 얼굴을 가리면 저는 꼼짝 못하고 갇혀버리고 마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발길을 돌리는 쥐가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는 아이들마저도 태양의 한계를 곧바로 직시하게 되죠. 그래서 데리다는 태양 수사적 은유는 항상 불완전한 은유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대치되어 용어는 고유하게 그 고유 속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혹은 불완전한 은유를 왜 우리는 군주라고 칭하게 되었을까요? 데리다는 은유란 빌린 타인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언어라고 언급합니다. 이 데리다의 은유에 관한 논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린 집에서 은유는 은유 자체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은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은유이다. 자신의 거주지가 철거 몰수당해 자신의 거주지 바깥에 존재하지만 이 타인의 거주지가 자신의 거주지인 양 여기에 있는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와 은유 자신을 인지하고 자신을 다시 결합하여 모으고 은유 자신을 닮으면서 지시해야 할 대상을 지시 못함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타자가 되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은유는 은유 바깥에 존재하지만 은유가 된다. 은유는 동질성과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즉 태양과 군주는 동일하고 유사하다라는 전제 아래 작동되는 언어의 마법 세계인 셈이죠. 이러한 가상의 세계는 철학을 위협하는 은유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위협하는 은유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태양 은유는 유사성에 기반한다라는 우회로를 통해 그 고유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명백한 가상이며 공모임이 드러나야 하는 급진적인 비판적 은유의 사고와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태양으로 은유하는 도상을 보겠습니다.
선전화에서 특히 김일성 생일인 4.15 태양절을 축하하는 선전화, 즉 벽신문 특간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일 생일인 2.16을 축하하는 선전화를 엄밀하게 비교해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둘 다 태양이지만 미세한 차이를 갖는 태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만민의 태양, 인민의 태양, 20세기의 태양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이야기되지만 전면에는 만민의 태양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김정일은 21세기의 태양이라고 일관되게 칭해지고 있죠. 김일성이 생전에 이러한 발언을 할 때만 해도 김일성 본인은 20세기 현재의 태양, 현재의 지도자이며 아들 김정일은 21세기, 즉 미래의 태양이자 미래의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김일성 사후에는 김일성은 과거의 지도자이고 김정일은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을 만민의 태양, 21세기의 태양이라고 구분한다면 이것은 보다 복잡하고 세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성의 차원이 아니라 공간적 확장으로 읽어야 하겠죠. 공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태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확장과 더불어 국제적 태양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바탕의 선전화에는 김일성의 생가 망경대 고향집이 그려져 있고 21세기 태양절이라는 문구에는 21세기라는 글자가 태양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계속 20세기의 태양이라고 시간성의 차원에서 칭했다면 20세기가 지나버린 시간에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기념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김일성의 태양절에는 20세기라는 시간성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아래엔 북한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문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플랜카드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김일성을 영생과 영원성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태양은유는 시간성의 차원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태양절이 오고 22세기에도 태양절이 오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영원히 태양절이 올 것이라는 의미죠. 수령님의 영원한 인민의 태양이라고 쓰인 선전화에는 거대한 배가 넘실대는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의 뒤에는 지구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큰 배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세계적 지도자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수령님은 만민의 태양이라는 선전화에는 붉은 깃발을 배경으로 하고 김일성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축하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린이, 군인, 한복을 입은 여성, 학생, 인텔리로 상징되는 인민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함께 그 뒤로는 세계인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금발의 여성, 히잡을 두른 여성, 동남아와 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터번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손을 올리고 경의를 표하고 있죠. 김일성은 모든 사람, 만민의 태양이라는 국제적 지도자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화에까지도 혹은 다른 나라에 전파한 주체 사상에 대한 사상적 지도자임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도상들에서도 배경을 보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한편에는 외국인들이 등장하여 태양절을 함께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 지구본, 세계인 등의 이미지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김정일의 생일인 2.16을 기념하는 선전화를 보면 세계 지도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여기에서 빛이 퍼져나간다거나 배가 나아가는 도상은 없고 지도 위에 김정일을 상징하는 상징꽃이 피어 있거나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등장하지도 않죠. 김정일의 선전화에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정일봉과 백두산, 김정일을 상징하는 꽃 김정일화, 그리고
김정일 장군의 노래 가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국내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강성대국이나 성군 정치 등의 깃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탄생은 태양으로 오신 날이며 인류 공동의 경사스러운 날이며 조선의 태양절은 세계의 태양절이 된다라는 문구가 써있는 선전화도 있습니다. 김일성은 만민의 태양이 되고 국제적 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일은 여전히 21세기의 태양이라는 시간성의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김정일 선전화에는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협, 대를 이어 햇빛으로 이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태양은 대를 이어가는 태양인 것이죠. 김정일은 김일성을 국제적 지도자이자 영원성의 차원으로 이미지화하는 대신 자신은 국내 정치의 지도자이자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